자연 속에서 암을 치유하다. 황미선. 두 아이의 엄마이자 늦깎이 대학생으로 바쁘게 살던 그녀는 어느 날 몸의 이상 증세를 느꼈습니다. 겨드랑이 밑에서 그 메추리알 만하게 딱딱한 물체가 잡히는 거에 상당히 진행된 암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죠. 40대 완전히 만으로 하자면 40세 했는데 사형 선고야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왼쪽 가슴을 절제하는 수술을 받은 그녀는 그 후 항암 치료의 고통마저 더해졌습니다. 그 약 한 대로 인해서 머리가 다 빠지고 내 몸은 초췌해지고 어떤 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아이들한테는 큰 희망이고 큰 버팀목일 테니까 내가 견뎌보자. 그러다 우연히 찾은 산골 마을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그녀. 마침내 몸과 마음의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프고 나서 깨달은 게 참 많죠. 자연에 순응하면서 나를 가장 사랑하면서 또 가족을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게 가장 행복이 아닐까요? 자연 속에서 건강을 찾은 황미선 씨를 소개합니다. 뵙는 순간에요. 네. 그렇게 암 투병을 하신 분 같지가 않고요. 정말 건강해 보이세요. 네. 주변에서 저를 아픈 거를 잘 모르시는 분은 네. 굉장히 건강하다고 말씀을 그러니까요. 많이 하셔요. 네, 지금 뵙기 그렇고요. 네. 지금 이렇게 밝은 얼굴이시지만 그래도 참 너무 힘든 시간이셨죠? 그 두 번의 암이 네. 내 삶의 질은 땅바닥에 떨어지게 했어요. 네. 그렇지만 그 삶의 질이 떨어지고 내 정신적 모든 것들은 황폐했지만 그래도 그게 지나고 난 후에는 희망도 있었고 네. 또 저에게 큰 그 도전도 줬어요. 네. 살아갈 의미도 줬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실 강연 주제가요. 나를 키운 고통, 암이라는 그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자, 어떤 얘기인지 귀를 기울여서 들어보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자연을 사랑하고 그 자연 속에서 아름다운 음식들을 만드는 황미선 주부입니다. 제가 11년 전에 그 유방 왼쪽을 전절제해야 되는 대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후로 이제 그 암은 다 떠났다고 생각을 했는데 2년 후에 다시 자궁경부암의 전 단계인 자궁암이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궁 난소, 나팔관을 모두 드러내는 대수술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여자로서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는 그 힘든 시간을 제가 겪게 됩니다. 그 힘든 시간을 겪게 되면서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그 힘든 시간 속에서도 그 자리에는 암이 저를 성숙하게 했고 그 성숙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갈 의미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살아가는 의미를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제가 그 몸에 이상을 느낀 거는 2001년도였습니다. 자고 일어나면은 눈을 뜰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내 나이가 제가 41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39세에 그 늦깎이 대학생으로 만학도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제가 대학을 가니까 전부 다 20대들인 거예요. 그게 내가 머리도 부족하죠. 저희 때는 이렇게 쓰는 세대였는데 다 가니까 컴퓨터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20대들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생전 먹지도 않은 그 패스트푸드로 끼니를 때워가면서 정말 한 2, 3년 동안 열심히 그 공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겨울에 제가 병원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분이 황미선 씨 언제쯤 그 자궁을 검사를 했으며 유방을 언제쯤 검사를 했냐고 여쭤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방은 한 39세 때 했는데요. 라고 했더니 그러면 오늘 유방 압축 사진하고 초음파를 찍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초음파를 찍게 됐는데 그 유방의 그 석회가 많이 진행이 됐고 그 유방 전체는 그 모래알처럼 그 작은 알갱이가 그 딱 뿌려놓은 것처럼 아주 꽉 쩔게 이렇게 뿌려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그게 암입니까? 하고 물어봤더니
암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3개월 단위로 끊어서 조기 검사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늦깎이 그 대학생이면서 주부이면서 아내이면서 3개월 그 단위로 끊어가면서 병원에 다니라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암이 아니기 때문에, 암에 대한 지식을 몰랐기 때문에 좀 더 암에 대한 지식이 있었더라면 그때 큰 병원을 찾아갈 텐데, 암이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병원을 가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7개월이 지난 후에 이 피곤도가 너무너무 심해서 남하고 10분을 얘기하면 집에 와서 2시간을 누워 있어도 그 피곤이 풀어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40대에 접어들면서 내가 갱년기에 접어드나 보다.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서 자꾸 그러는 거예요. 운동을 좀 시작해 보라고. 운동을 막 시작했어요. 갔다 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여기저기 막 비누를 묻혀서 샤워를 하는 중에 겨드랑이 밑에서 정말 메추리 하나만한 그 알갱이가 딱딱한 게 딱 잡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리 주부들께서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손끝으로 이렇게 촉진을 하게 되면 작은 그 파달만한 크기의 그 암세포가 잡힌다. 근데 내가 만져보니까 메추리 할머니이기 때문에 내가 딱 자신을 했어요. 나는 암이 아니야. 암은 파달 크기만 하다는데, 메추리 할만하다는데 전혀 아니다 하고 막 내 혼자 막 위로를 하면서 대충 이제 씻고 이제 그 가까운 병원에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 닥터분께서, 그 교수분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황미선 씨 상태는 지금 상당히 위중한 상태래요. 이미 그 모래알같이 적게 생긴 그것들이 1cm 이상, 2cm로 아주 위방 전체에 다 번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2기관에 가서 림프절에 가서 전이가 된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는 아무 생각이 안 들었어요. 우리가 그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주인공도 딱 그러잖아요. 암입니다. 그러면 막 이렇게 붙들고 선생님 저 살려주세요. 그거는 정말 사치인 것 같았고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집에 있는 아이들 두 아이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가 아무래도 집에를 좀 갔다 와야 될 것 같다고. 그랬더니 쾌히 그 담당 교수님께서 집에를 갔다 오래요. 그래서 다시 집에를 제가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벌써 작은 아이는 잠이 들었고 큰 아이는 그때 고3인지라 아직 학교에서 안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작은 아이를 쳐다보는데 정말 내가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밤새 울었어요, 제가. 저를 살려주시면 제가 이런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아침을 맞게 됩니다. 그 다음에 보따리를 싸고 병원으로 향합니다. 선생님께서 효진을 하시면서 황미선 씨는 내일 21일 아침 8시에 첫 수술을 들어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따 밤 9시에 당신이 어디를 수술할 것인가를 그림을 그리러 오겠다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그 순간순간 그 시간마다 제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9시가 됐는데 선생님께서 예쁜 펜을 하나 가지고 와서 저를 눕혀놓고 이렇게 마킹을 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리시는 거예요. 그러고 가셨는데 마킹 해놓은 자리는 정말 보름달같이 컸어요. 아무래도 아기를 다 낳았지만 여자의 상징이 유방이잖아요. 그런데 내일 자고 나면 나의 무지함 때문에, 나의 무식함 때문에 너는 나를 위해서 희생을 하는구나 하니까 침대에 와서 밤새도록 생각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내가 석회화 됐을 때 큰 병원에 갈 걸. 내가 모래알이 부러져 있을 때 병원에 갈 걸. 내가 왜 병원에 가지 않고 암이라고 하지 않으니까 내가 무지하게 1년을 그냥 보냈을까. 막 너무너무 그 후회가 밀려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잠을 자고 수술실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남편한테는 4시간 반을 수술한다고 했는데 제가 거의 6, 7시간 되더라도 안 나오더래요. 너무나 복잡한 수술이었겠죠. 그래서 이제 그 수술을 마치고 정말 기적적으로 제가 이제 깨어나게 되는데요. 그 깨어난 그 순간에 저는 너무너무 경이롭고 세상이 이렇게 아름답고 이렇게 환희스러운지를 몰랐습니다. 아픈 것도 없어요. 그리고 나서 제일 먼저 만져본 게 가슴을 한번 만져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슴은 없습니다. 그 7시간 그 사이에 저는 외짝 가슴을 가진 그런 40대 연으로 바뀐 거예요. 그런데 이제 20일 후에 9월 21일 날 항암 치료를 처음으로 맞았어요. 2시간 후에 구토가 있다는데 1시간 후부터 구토가 나오기 시작하는데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구토가 심해서. 그리고 14일 날까지 이렇게 잡아다녀봐도 머리가 안 빠지는 거여서 아, 다른 사람 빠진데 나는 안 빠지는구나라고 했어요. 그런데 15일 날 아침에 새벽에 어디를 갔다 오는데 너무 두피가 아파가지고 여기가 아픈가 저기가 아픈가 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내 손이 지나간 그 자리 그 손가락 자리가 고속도로가 지나간 것처럼 뚜둑하고 열이발대가 머리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 머리가 빠지는 그 충격이 이 가슴을 하나 없앤 그 충격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너무나 무섭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해서 제가 2차 항암 치료까지 마치고 3차를 들어가게 됐는데요. 3차 때는 도저히 너무나 힘들어서 제가 항암 치료를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아, 죽어야 되겠구나. 내가 살 의미도 없고 내가 수술한 이후에는 살고자 하는 의욕은 있었지만 지금은 정반대로 바뀐 거예요. 죽어야 내가 끝이 날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이 들어서. 근데 그 작은 아이가 밥을 먹고 이제 그 남편과 운동을 매일 가게 됐어요. 근데 아이가 막 내려가서 엄마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나길래 문을 딱 열면서 아이한테 잘 갔다 와라 하면서 15층 밑에 이렇게 쳐다봤어요. 그랬더니 딱 내려가는 순간에 엄마 나 갔다 올게. 엄마 잘하고 있어야 돼. 그러는 그 순간에 제가 너무너무 아이한테 죄를 짓고 있구나. 이 순간에 내가 죽을 용기가 있다면 살아야지 하면서 제가 마음을 다시 고쳐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3번의 항암치료, 4번의 항암치료, 6번을 다 마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남편이 하는 말, 당신이 도시에서 병이 났기 때문에 이 도시를 떠나자. 그래서 그 도시의 모든 것들을 청산하고 경기도 양평군 서정문으로 떠나게 됩니다, 제가.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 운동을 하면서 이전에 그 체력처럼 다시 이제 회복을 하게 돼요, 제가. 회복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내 몸에 이상을 또 느끼는 거예요. 또 피곤하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자궁에 경부 쪽에 암이 또 생긴 거예요. 암 전 단계로 보이는. 근데 저는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받는 그런 암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자궁 경부만 없앨 수가 없어서 그 자궁을 다 드러내고 나니까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라 계단 한 10서너 개 올라가는데 그 계단을 올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발이 꽈배기처럼 틀려가지고 힘이 들어서 거기를 못 올라가게 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내가 암으로 인해서 내가 생을 마치겠구나. 그래서 이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제가 이제 그 2번째 그 자궁암도 극복을 하게 되고요. 그 자연으로 돌아가서 이제 자연 생활을 하게 됩니다. 제가 사는 곳은 아주 서울과 가까우면서 굉장한 오지입니다. 산골 오지입니다. 제가 뭘 길러서 먹지 않는다면은 저는 아무것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급자족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남편이 씨를 뿌려주면 열심히 농부가 되어서 그것들을 가꾸고 또 요리하고 이런 생활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암 환자들 사이에 이야기가 있습니다. 암 환자들은 누워있으면 죽고 일어나 걸으면 산다고. 그래서 저는 죽도록 운동을 하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운동을 열심히 했냐면 아침 8시면 2시간을 트레킹을 하는데요. 우리 동네 할머니들이 보면 저 사람 지나간다 8시. 또 오후에 되시면 저 사람 지나간다 1시. 이 정도로 운동을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죽도록 운동했습니다. 그 다음에 열심히 한 거는 죽도록 편식을 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편식을 한 거죠. 어떻게 편식을 했냐면요. 기름진 음식, 단 음식 제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이 2가지를 지키는데 제가 삶에 그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숙제를 안 한 것처럼 내 마음을 짓누르니까 운동해야 되죠.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 재발할까 봐 못 먹죠.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제가 마음에 스스로 여유를 갖고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취미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우쿨렐레라는 그 작은 악기이지요. 그거에 입문해서 2달 동안 열심히 그 디리링 띵띵띵 하고 치고 있는데 아주 초보 수준입니다. 그렇지만 내가 암을 극복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성공을 거둔 것처럼 이 우쿨렐레라도 1달이 가고 2달이 가고 1년이 가면은 여러 음악들을 연주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이를 것입니다. 제가 2번의 그 고통의 암을 겪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죽고 싶은 그 유혹도 느꼈지만은 가족들의 깨알같은 사랑과 가족들의 소중함을 깨닫고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40대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좀 더 젊었기 때문에 제가 암을 극복하는데 그래도 큰 힘이 됐습니다. 그리고 산골 오지에서 일할 수 있는 에너지가 그래도 40대이기 때문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나면 반드시 광명도 있습니다. 밝은 빛도 있습니다. 그 고통을 잘 이겨내시고 저와 같이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회복을 하시고 지금 건강하게 생활을 하시는 모습 보고 많은 분들이 조언도 많이 구하실 거예요. 그렇죠? 지금 네. 강연 내용 말고도 더 해주시고 싶은 말씀 없으세요? 조언. 제가 네. 소 잃고 이양간을 고치기보다는 소를 잃기 전에 튼튼한 외양간을 만들어주는 게 우리의 본분이고요. 제가 그 암에 대해서 좀 더 알았더라면 네. 또 제가 암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했더라면 제가 이렇게 고통 중에 살지는 않았을 텐데 암을 너무 몰라서 너무 무지해서 네. 또 많은 고통을 긴 시간을 겪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정기 검진을 놓치지 말고 꼭 그 정기 검진을 꼭 잊지 않고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아무튼 건강을 되찾으셔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고요. 예. 오늘 나를 키운 고통, 암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해주셨던 황미선 씨였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